6일 수요일 주요 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가격이 좀 올랐죠. 전체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뭐 코스닥도 좀 올랐고요. 계속해서 며칠 동안 패턴 자체가 코스피의 패턴 자체가 갭 상승한 다음에 하락하고 또 다음날 갭 상승한 다음에 하락하고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반복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됐는지 갭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갭 상승으로 그 갭을 메워버리고 제법 올랐죠. 요거는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기술적인 반등, 즉 과매도라고 판단했을 때 지수가 충분히 떨어졌고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가격들이 충분히 떨어졌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뭐 대형 금융자본이나 이런 쪽에서 특히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요즘 뭐 치고 빠지기가 워낙 잘 하고 있는 외국 자본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거래가 형성돼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 기대감 없이 했다가 예,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올라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끌어올리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되긴 되지만 뭐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올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일 아침에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형태로 출발을 하는지가 여러 종목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많이 오른 종목들이 리튬 2차전지 ESS 쪽입니다. ESS는 요즘에 자꾸 2차전지하고 붙어서 많이 나오죠. 근데 ESS는 2차전지를 공급받아서 하는 2차전지의 뭐 그 전방산업이긴 전방산업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ESS가 전력망 쪽에 어떤 새로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해요. 특히 안전성이 높은 인산철 전지를 기반으로 해서 대형의 ESS를 수요처 혹은 공급처에 부과하는 형태로 해서, 예를 들면 그게 똑같아요. ESS는 뭐랑 똑같냐 하면 파워뱅크나 아니면 여러분들 보조 배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해 놓고 있다가 쓸 때 다시 연결해서 쓰는 방식으로 아주 똑같이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발전하면 쓰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버리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왜? 수요가 없으면 발전을 하지 않아서 발전소가 놀아요. 예를 들면 동해 삼척 쪽에 세 개의 화력 발전소가 그런 식으로 놀고 있죠. 지금 가동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ESS를 대형으로 붙여놓게 되면 대용량의 소비를 예상해서 거기에다 저장을 해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가동을 시켜서. 그런데 뭐 굳이 화력 발전이니까 거기는 뭐 발전을 시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태양력이나 풍력이나 아니면 원자력이나 이런 식으로 제어가 조금 어려운, 항상성을 지켜줘야 되거나 아니면 사람의 의도대로 가동과 정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발전 원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ESS는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죠. 또 어떤데요? 데이터 센터 옆에 부가를 해주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 기존의 뭐 송전망을 저기가 안 쓸 때, 전력 소비가 많지 않을 때 그것을 가동해서 ESS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전도가 높은 인산철 그 배터리 중심으로 해서 중국은 워낙 뭐 그쪽이 그 LFP라고 부르죠. 저기를 그런 방식의 이제 배터리 강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ESS를 통해서 송전의 어떤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거예요. 뭐 중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리튬 가격 반등하고 ESS 확대라는 점에서 리튬 2차 전지와 ESS 가격이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업체들이 대체로 2차 전지 혹은 어떤 업체들이에요? 송전 뭐 이런 것들 관련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약바이오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를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제약바이오는 올라가죠. 왜요? 투자에 민감한 업종이니까. 그죠? 일정하게 매출을 내거나 어느 정도 뭐
실험이 성공하기 전까지 계속 돈을 빨아들이는, 그죠?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중국은 구조조정을 이미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대형의,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하고 HD 현대케미칼 같은 회사들을 서로 결합하는 그런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전체적인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원자력 발전 쪽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죠. 요거는 크게 뭐랑 연결해 봐야 된다고요? 리튬 2차 전지 ESS하고 연결해서 항상 보십시오. 예, 미국의 대형 원전 8기를 건설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튀르키에서도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다들 요즘에는 원전 건설을 전부 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예를 들면 독일이나 북유럽처럼 신재생 에너지 강국들을 제외하고는 다 원전을 통해서 어떤 전력 부족을 좀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예. 덕분에 우리나라도 그런 건설 기술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 충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앞으로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역시 계속해서 종전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실 우리나라가 접근하기 좋은 쪽은 우크라이나 재건보다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땅에 대한 재건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거는 큰 차이는 없죠. 건설업체에 수요가 생긴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본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본체에 대해서는 아마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이미 지원해 놓은 게 많아서 서로 우크라이나에 있어도 그쪽을 주려고 할 거고요. 우리나라한테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설기계나 모듈러 주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테마는 이 정도로 정리합시다. 주요 상승 종목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딱 감이 오시잖아요.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어떤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일단 물론 그때마다 어떤 테마가 뜰 때마다 대장은 바뀝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